홍준표 한국당 대표가요, 이 남북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에는 진전이 전혀 없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남북 두 정상이 당혹감만 이렇게 우리가 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내용 외에는 북핵 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감상적인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덮을 수 없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실한 순간이 곧 드러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홍 대표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던 문재인과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던 김정은이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작전을 짰다. 갑자기 또 문재인이 쇼를 토요일 날 했다. 30년 이상 내려온 북한 핵 문제를 한바탕 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밀실회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또 이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비록 2시간이지만은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서 군 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 조치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감추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뭔 불상사가 생긴다면 대통령은 온갖 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플랜 B가 있지요. 부통령과 대통령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해서 뭔 일이 발생하면 9.11 때 부시가 공중에 비행기 타고 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가. 그런 어떤 플랜이 짜여져 있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재중인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있다. 이낙연 총리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래요. 그리고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으로 2시간 넘어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3자로 권한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갔다 왔다는 거죠. 이건 매우 옳은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판 깨질까 두려웠던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SOS를 쳐서 번개 회담을 해서, 그리고 또 지가 숙이는 이야기들, 말로만 숙이지요. 이자는 절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숙이는 이야기를 문재인을 통해서 해서 미국에 전달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담장에 나타난 김정은이 지가 한 행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자, 한국의 고위급 회담 깨고 탈북자 이야기하고 맥스 썬더 훈련 비판하고 태영호 요구했습니다. 미국에는 볼턴 욕하고 펜서 욕하고 판 다 깨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깡패같이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판이 진짜 깨지려고 하고 장사꾼 트럼프가 그래 안 하면 말지 하고 집에 가는 척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붙들기 위해서 문재인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둘이 진짜 놀고 자빠졌습니다. 지금 남북이 친구 간의 일상적인 평범한 대화요. 지금 북한 때문에 한국에 60만 명이 군대에 가 있고 1년에 30몇 조씩을 쓰고 그 다음에 북한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데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요.
며칠 전까지 온갖 핑계로 회담을 깨고 기자들을 들르지 않고 탈북자 이야기하고 태영호 말 시비 걸고 하던 행태는 그건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고 딴 놈이 한 거고, 둘이 껴안고 그럴 때는 친구 간의 격이 없는 일상적인 대화 같습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갖고 몰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일방적으로 이 누구를 돕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이는요, 승망지안이에요. 6월 12일 날로 미국 회담 날짜 정한 것은 김정은이가 문재인 한번 도와준 거고요. 이번에 또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판을 좀 흔들어 보려고, 그래서 지 가격을 높여 보려고 흔드니까 미국이 판을 깨니까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또 문재인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미국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판 깨지 마라. 자,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 다음날 밀어붙이려고 지금 각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문재인은 또 거기 들어가면 한국이 주도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상대로 종전선언을 하자 말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북한이 종전선언이니 평화체제니 해서 마치 속셈이 다 드러나 있는 조기에, 비핵화는 천천히 가는데 조기에 미국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얻어내려고 미군 철수로 가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사니, 김정은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 중국도 가만히 있어라, 이 종전선언은 내가 엮었고, 이 중국의 시진핑이, 문재인이, 김정은이, 서희가 다 짜놓고 때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국합, 배드캅처럼. 그래서 문재인이 총대 메고 김정은이는 이 배드캅을 하고 시진핑이는 가만히 빠져가 있는 척하고 지금 서있어 그냥 짜고 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북한 측 방명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북미회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재인은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앞에서도 북미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측의 방명록에도 북미회담이라고 했고 북한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북이 원하는 대로 적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에 가면 그들 방식으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문재인이 다른 거는 똑바로 하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의정 문제에서만 북한의 비를 맞추어 준다면 우리가 문재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그야말로 북한의 김정은과 짜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지도 재미를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요.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지 일상처럼 만나서 되겠습니까? 그래, 일상처럼 만나서 북한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면 일상처럼 만나도 좋아요. 근데 지금 만나면 지난 4.27 판문점 회담도 그랬지만은 판문점 선언 내용처럼 북한이 원하는 대로 99% 들어주면서 일상처럼 만나게 되면 문재인이 김정은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이 되어간다. 그건 네 혼자나 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않으니까. 이 둘이가 대화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자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4.27 때도 외신들이 꼽은 명장면 중 하나가 문재인이 넘어온 거 아니었냐 하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우리 김 위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와 기대가 높아졌다. 남북 사이에 함께 평화와 번영을 같이 해나가자. 아니, 내 같으면 니 왜 전화 안 받아? 전화가 가구냐 소품이냐? 어린 놈이 전화 잘 받아야지. 내가 아들이 니보다 나이 많아. 그러구나. 너 왜 지난번에 회담하기로 했다가 깼어? 어? 너 왜 우리 기자들 갖다가 뺑뺑이 돌려, 베이징까지? 너 그런 버릇 언제 고칠래? 그러고 탈북자나 태영호나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안에 이런 네가 간섭하지 마. 니는 미국하고 할 일이나 잘해.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둘이? 둘이 놀아라고 그렇게 판문점 만드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갔다, 한 번은 내려갔다? 자, 이날 김여정이가 문재인 차 앞에 나중 나왔는데, 고개 숙이지도 않고 손만 내밀었어요. 자, 저거 땅에서 하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올림픽 때 왔을 때는 머리라도 숙이더니만, 이제 저거 땅에서 하니까 손만 내밉니다. 그러겠지요. 북한의 저 똘마니들 보는 앞에서 한국의 원수의, 예? 괴뢰를 만나는데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슨 지금 쇼도 아주 가관으로 하는 게, 검은 차 타고 가면 들통날까봐 김정숙 씨 회색 벤츠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청와대 부인 벤츠가 언제부터 은색 벤츠로 바뀌었어요? 김정은은 변하면 죽습니다. 북한의 군부가 드러내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 김정은이보다 훨씬 잘나고 노회한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개혁 개방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하려면 정치 체제를 김씨 왕조로 이렇게 가서는 개혁 개방에 하면 죽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수령 유일 체제로 핏줄이 중요하다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북교의 관심사는 왕조를 유지하는데, 이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오늘 트럼프가 북한의 경제가 잠재력이 있다? 웃기고 자빠집니다. 북한의 경제가 개방이 돼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금 철학이나 역사 공부가 아예 부재하고, 제가 볼 때는 나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사회에 대해서 가진 불만이 좌파사고, 친북사고로 무장이 돼요. 그것이 한동안에 감춰져서 순하고 온순한 이인자처럼 이렇게만 비춰져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동안에 속에 내재된 생각이 터져 나와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저러고 자빠졌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막스주의자였던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어요. 문재인은 역사 공부가 부족하다. 어떻게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해 침묵하냐. 인권 공세로 놓으면 핵실험 같은 초강경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들 시선을 핵 문제로 돌리는 거다. 우리가 핵위기 고조하면 미국은 별 수 없이 선핵 후인권 방식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으로 인권을 덮어버리는 거다.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한 10년 전부터 등장을 하니까 이들이 지금 핵 문제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야말로 핵을 가지고, 인권은 아예 지금 거론도 안 되잖아요. 트럼프 말에 처음에 북한을 압박을 할 때 압박용으로 인권 이야기했지, 트럼프가 지금 북한하고 인권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은 핵으로 미군을 쫓아내는 겁니다. 미군만 나가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북한은 그야말로 얻을 거를 다 얻는 되는 겁니다. 핵으로 얻을 거를 다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문재인이 북한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이용을 해서 한국의 정치판도 정리하고, 또 자기 이후의 정치판은 확실한 친북을 정권을 만들어서 이제는 북한하고 연합 단계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고,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감이라기보다는 동지의식을 더 느끼면서 한마디로 한국의 반북적이고 친미적인 세력들을 자신의 임기 내에 소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짜고 놀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북한이 뒤집으면서 한국을 애미기는 건, 즉
무슨 고위급 회담 날짜라든지 또 뭐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기자를 방북을 불허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둘이가 짜고 친다라는 거죠.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 무간도 같은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조폭 조직에 침투한 경찰이 경찰을 만나고 오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고 오면 의심을 하니까 날 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세게 한 대를 쥐어 박습니다. 멍이 들거나 피를 흘리고. 그래가지고는 경찰한테 잡혀가서 격투하다가 도망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 고위급 회담이 깨졌다. 근데 25일 이후에는 풀릴 것이다. 미국에서 그 말을 할 때 좀 많이 이상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다? 저렇게 안 받을 리가 있겠어요? 아니, 전화가 아니라 금방 만나잖아요. 평양도 금방 가고 국정원의 차장이, 그리고 그것은 뭐 국정원장이 금방 판문점 넘어가고 금방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만나는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다. 한라인 통화할 생각이 없다. 이게 전부 쇼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북한이 아주 악랄하게 하니까 미국이 양보를 좀 해라.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체제 보장이다. 체제 보장에 제일 시급한 거는 뭐냐? 종전선언이다. 그거는 뭔가 하면 종전선언이 시발점으로 북한을 위한 고속도로가 있고 비핵화를 위한 고속도로가 있는데, 북한이나 중국은 이 북한을 위한 고속도로를 주장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 세력들의 의심을 받으니까 그 말은 안 하고 그 말을 문재인이 하기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너무 침묵을 하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니까 미국에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의심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죠. 같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가끔씩 한국을 상대로 한 대씩 패는 거예요. 야, 그냥 연기로 때리는 거니까 맞아서 쓰러지는 척하고 빨간 머큐롬이나 실컷 발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또 협박질을 하죠. 그럼 한국은 막 터져서 있고 미국 보고도 한 대 패겠다고 하니 북한의 분노가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고, 한 대 맞은 척 하는 놈은 그래도 자를 달래가 가야지 어쩌겠냐, 미운 놈 떡 하나 주자 하면서 종전선언 떡 주자, 종전선언 떡 주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되니 북한이 왜 저러는지 연락할 길이 없니, 이게 이번에 완전히 쇼라는 게 들통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다 속았어요.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기에 국민도 쏟고 미국도 쏟고 다 속았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걸 아니까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 장면에 보면 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딴청 부리면서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야, 북한하고 한편, 중국하고 한편, 네가 가서 해결해와. 그러고는 한마디로 완전히 망신을 줘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역사상 저런 망신도 없어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 갔어요. 그 말은 뭐냐? 트럼프가 네가 저거하고 다 짜서 나를 갖다가 연미기고 앉았는데 내가 니를 사람 취급을 하겠냐? 너 북한 팬이고 중국 팬이니까 네가 가서 저들한테 다시 저러지 말고 정중하게 협상 잘하겠다고 말하고 와. 그래가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놓고는 곧바로 북한의 최선희 말 한마디 했다고 트럼프가 반 깼습니다. 최선희 말 때문에 반 깰 리가 있어요. 그렇게 깨놓고는 이제 북한에서 안 그렇게 우리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다. 그러면 회담을 할 수도 있지. 이러는데 이제 문하고 김하고 통화를 했겠죠. 다시 돌아가는 모든 책임을 트럼프한테 협박에 통했다. 트럼프 협박이 통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한테 공이 다 가고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니까 니나 내나. 나는 미국한테 뒷박 때리고 북한하고 통하는 놈이 되고 너는 애미기다가 트럼프 경고받고 숙인 놈이 되니까 니하고 내하고 만나가 또 우리가 중재하는 모양새를 쓰고 이렇게 보여야 저 트럼프가 지 맘대로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빨리 만나자. 그런 겁니다. 어제 둘이 만나갖고요. 할 이야기도 없어요. 허구한 날 통하는데 진짜로 한 라인을 안 통하는 건지 아니면 전화가 아니고 그 청와대하고 김정은이 침실에 놔놓은 거는 소품이고 그거 말고 둘이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 둘이 맨날 핸드폰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짜고 치는 아주 치사한 연극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연극.